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시작되며 발전시설 공격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협상은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와 소방차가 충돌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사망하고 탑승객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와이주에 역대급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긴급 대피에 나섰고 주 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기술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3주 넘게 중동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시작했다며 예고했던 발전시설 공격을 닷새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 시한 12시간여를 남기고 예고했던 이란 발전시설 공격을 닷새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주 넘게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협상 소식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o the discussions took place yesterday. They went into yesterday evening.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We'd like to make a deal too. We're going to get together today by probably phone. 트럼프는 이어 미국의 중동 특사 등 협상단이 이란 최고위급 인사와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00%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성사될 경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은 가짜뉴스가 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이 결국 협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양측의 신경전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보여줬다는 평가 속에 미국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폭격을 유예한 앞으로 닷새가 이번 중동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협상 발언에 국제유가는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국제유가의 지표가 되는 브렌트유가 1배럴에 각각 90달러와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0%가 넘는 하락폭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시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영향입니다. 긴장 완화 소식에 증권시장도 반색했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이 대부분 상승 마감한 데 이어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도 일제히 1%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항공주 등 여행 관련 주식이 올랐습니다. 채권값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중동 사태 이전보다 30% 이상 높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굴수비 총재는 고용보다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다며 물가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올해 안에 2차례 인상을 점치는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을 5%포인트 높인 30%로 예측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제적 피해가 2~3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활주로의 소방차와 충돌해 기장과 부기장이 숨지고 4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폐쇄됐던 공항은 일부 재개됐지만 지연과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 4번 활주로에서 착륙하던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항공구조 소방차와 충돌해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숨졌습니다. 20일 밤 11시 40분쯤 제지 에비에이션이 운항하는 에어 캐나다 익스프레스 8646편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발해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던 항만청 소속 소방차와 충돌했습니다. 봄바디어 CRJ 900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 72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명의 조종사는 충돌 충격을 정면으로 받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항만청 측은 2사람 모두 캐나다 거주 조종사라고 밝혔습니다. 탑승자 41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중상을 입었고 32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사고 당시 소방차는 유나이티드 항공기 내 이상한 냄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동 중이었습니다. 관제탑이 소방차에 4번 활주로 횡단 허가를 내줬는데 에어 캐나다 여객기 역시 착륙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공개된 관제교신 녹음에는 관제사가 트럭 1번 멈춰요 멈춰요라고 수차례 외치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교신 녹음에는 사고 직후 제가 실수했습니다라는 목소리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은 사고 직후 전면 폐쇄돼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인근 공항으로 우회했으며 오후 2시 단일 활주로 운영으로 일부 재개됐지만 지연과 결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폭우가 내려 2004년 이래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하고 주민 2천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120년 전에 지어진 와히아와 댐이 넘칠 우려가 있어 하와이 주방위군이 출동해 있으며 주변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이미 땅에 물기가 많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에서 폭우가 또 내리면서 물이 넘쳐 주택과 자동차를 침수시켰으며 이에 따른 재산 피해 규모는 1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누적 강수량이 약 50인치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져 오아후 섬 북부 지역 주민 5,500명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이후 해제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앞서 전력 공급은 지난 20일 선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앞으로 2,000명에게 전력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하와이 섬에는 최대 약 5인치, 오아후와 마우이 지역에는 1에서 2인치가량의 추가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LA 다운타운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500 웨스트 7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4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 정도는 경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건이 식당 안에서 발생했는지 밖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식당 측은 SNS를 통해 당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최소 2명을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LA 북서부에 위치한 노스리지에 있는 한 토요타 딜러십에서 어제 새벽 화재가 발생해 차량 8대가 전소됐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불은 어제 새벽 1시 41분쯤 노드호프 스트릿과 코빈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토요타 딜러십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딜러십 야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과 인근 수풀로 번진 불길을 확인하고 진화했습니다. 화재로 딜러십에 주차돼 있던 차량 8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방화 조사관들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당국은 또 딜러십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 주요 공항에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투입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셧다운 여파로 공항 혼잡이 심화되자 애틀란타와 뉴욕 JFK 등 14개 공항에 아이스 요원과 국토안보부 수사국 요원들을 배치해 보안 검색 업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국 TSA 요원들이 무급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퇴직하면서 주요 공항에서는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승객 불편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공항에 아이스 요원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하며 민주당의 예산 처리 지연이 공항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아이스 요원들은 공항에서 이민 단속이 아니라 보안 검색 업무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지난주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수천여 명의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잠재 기술을 선보였는데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내놓은 기술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6 엔비디아 GTC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은 차세대 AI 인프라, 피지컬 AI, 로보틱스 등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기조연설에서 가장 인기를 끈 것은 피지컬 AI 스택과 뉴턴 물리 엔진이 적용된 디즈니 겨울왕국의 캐릭터 올라프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How are you? I'm so happy now that I'm meeting you. Because I gave you your computer, Jetson. What's that? It's in your tummy. And you learn how to walk inside Omniverse. 올해 GTC에서는 한국 대기업들이 내놓은 인공지능 기술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 스타트업들의 AI 기술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6 GTC에 참여했던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은 행사 이후 마련된 별도의 워크숍에서 관련 행사를 분석하고 향후 목표를 세우는 등 전략회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산업 안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스타트업 가디언 AI는 이번 GTC에서 포스트 프리젠터로 선발됐습니다. 포스트 프리젠터는 엔비디아가 보유한 플랫폼을 실제 활용한 사례 중 가장 모범적인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점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AI를 가장 요즘 주목해서 국가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그런 환경이 결국에는 이런 산업 안전 솔루션이 AI에 접목되는 케이스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포스트 프리젠터였던 한국의 에이슬립은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향후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AI가 리얼월드에서 인간들에게 적용됐을 때 이를 어떻게 이제 보안을 지키고 안전하게 쓰게 만들 것이며 인간에게 어떤 효용을 줄 것인가라는 산업이 좀 앞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벌리힐스 코리아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해당 스타트업들은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AI 기술을 전 세계로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5개의 신규 업체들이 선발돼 2026 코리아 컨퍼런스 무대에 오를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런 미국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인디안 쪽 커뮤니티 그리고 이스라엘 쪽 커뮤니티 그쪽에 이제 슈퍼 스타트업 파운더스 그런 분들도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그 인포메이션도 교류하고 그리고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행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AI 기술은 이미 글로벌 무대의 주도권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질 경우
관련 산업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일본에서 성공적이라 자평했던 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자위대 파병을 둘러싸고 양국 간 의견차가 불거졌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병을 약속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We just had the Japanese Prime Minister commit to portions of her Navy and the Japanese Navy. 80% of what's coming out of the Gulf is going to Asia. 일본 정부는 왈츠 대사의 발언을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파병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가 없었고 일본이 약속해 준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日本として何か具体的な約束をしたとの事実はありません。 앞서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제일 우려했던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평화 헌법을 무기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긍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우려 속의 정상회담에서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일본 일각에선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다카이치 총리의 처신에 대해 아첨 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걸어놓은 사진을 다카이치 총리가 가리키며 웃음을 터뜨린 장면은 경솔했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히며 든든한 12번째 선수로 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인식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상근 부회장, 박항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향후 2년간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이 이용하는 항공권을 지원하고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활동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6월 열리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는 든든한 12번째 선수이자 파트너로 활약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초상권 등 공식 후원사로서 각종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기내 엔터테인먼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콘텐츠와 상영권을 제공받게 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7주 만에 가장 강력한 랠리 모드로 탄력받았는데요. 지난주 낙폭을 모두 만회한 지점까지 오른 뒤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를 반납한 채 마감했지만 패닉 바잉의 기세는 다소 진정됐을 뿐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폭락한 국제유가와 하락한 국채금리는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포모 현상이 7주 만에 다시 강하게 작동하며 전방위적인 패닉 바잉이 유입됐고 공매도를 걸어들이는 숏 스퀴즈까지 가세하며 장은 폭등세로 진입했습니다. 지난주 낙폭이 가장 작았던 다우존스가 오늘 V자 모양의 회복세를 주도한 가운데 최근 10거래일 중 나흘이나 전 종목 모두 동반 하락했던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오늘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며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지난주 암울했던 분위기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급반전된 모습인데요. 다만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음을 반영하듯 초반 이후 매도세는 점차 증가했고 장은 결국 초기 상승분의 45%를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조된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